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show. I'm very grateful for all the attention. 정말 죄송한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this channel. Welcome to the show. 학교라는 틀 안에서 남들만큼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그 결과 나를 지우는 데 성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남들처럼만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끝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중이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현재 진행형 언스쿨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 네, 2023년 6월 따끈따끈한 신간,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줘. 김하은 작가의 소개글을 읽어드리며 웰컴 투 더 키리쇼 9화 시작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해드리자면 정말 웰컴 투 더 키리쇼 9화, 제가 1화부터 8화까지 항상 정말 초특급 게스트를 섭외했다고 소개를 했지만 이번만큼 초특급 게스트가 없습니다. 바로 정말 해외에서도 유명한, 그리고 무려 작가님을 모셔왔는데요. 김하은 작가님, 저희 웰컴 투 더 키리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Han Kim. I'm 18 and I have just released my bestseller and I will be going to Lawrence University this September in the fall. Do you speak Korean? 네, 한국말 합니다. 네, 혹시 방금 전에 한 말들 혹시 네. 한국말로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언스콜러 김하은이고요. 이번 달에 6월에 나는 내가 될게, 넌 네가 되어줘 라는 신간을 썼고 이제 9월에 로렌스 유니버시티로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덩달아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키리쇼 항상 초특급 게스트 나온다고 맨날 허풍 떨더니만 지금 근데 진짜 초특급 게스트가 나왔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한번 좀 안심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은님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정보를 좀 풀어서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언스쿨링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리고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어떤 분이신지 한 번만 다시 좀 더 풀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를 2021년 2월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을 선택한 언스쿨러인데요. 이제 언스쿨러 할 때 언도 영어라는 이제 다시 되돌리다라는 언이랑 스쿨러 학생이란 뜻의 스쿨러, 그래서 학교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 되찾다라는 뜻으로 이제 언스쿨링, 제가 가는 길을 언스쿨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상으로 학년상으로는 고3인데 그래서 언스쿨로는 3년 차이고요. 제가 학교를 나오게 된 계기, 그리고 학교 밖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길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그런 꿀팁이나 이런 것들은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담은 책을 이제 2월에 신간으로 따끈따끈한 신간이 네,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들었어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저자 강연을 하셨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저자 강연회죠. 첫 번째 도서니까. 네. 그때도 기자들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네, 많이 오셨죠. 네,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출입을 막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니까 막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저 키리쇼 진행자예요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그런 점은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사람들도 진짜 많이 왔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언스쿨링과 책에 담긴 내용들 독자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긴장도 너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말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안 꼬이게 나와서 좀 참 다행이었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이제 첫 강연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자신 있게 계속 더 자신 있게 실력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은 카메라는 또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정말 떨지 않고 정말 PPT도 멋지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 정말 알차게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키리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스케줄이 바쁘시네요. 어떻게 좀 그렇죠. 책을 내고 나서 인생이 좀 바뀌신 걸 느끼시나요? 굉장히 바빠졌어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연락 받는 게 이제 피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키리쇼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번 화는 정말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로 많은 이야기 그리고 초특급 게스트 김하은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은 작가님이 이제 방금 전에 강연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또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강연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내용들 또 네. 키리쇼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언스쿨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언스쿨링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해봤을 때 학교를 안 다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를 언제부터 안 다니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안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원서 쓸 때 저는 원서 자체를 안 쓴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 현재 학년으로는 고3입니다. 학년으로 고3인데 그러면은 중3 정도의 이제 학교 그럼 결심을 언제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결심을 이제 네. 딱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좀 스멀스멀 좀 공교육에 대해 좀 이렇게 불만이나 불신들이 조금 더 다시 살아났던 것 같고 이제 2학기를 또 지나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학교에서는 찾을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2학기 도중에 고등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웰컴 투 더 키리쇼 6화에서 그 대안학교 출신 제천간대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나오신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은님처럼 아예 고등학교 자체를 가지 않고 언스쿨링 또 홈스쿨링이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언스쿨링을 하시는 분을 또 처음 모시게 됐는데 방금 한 질문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 홈스쿨링과 엄스쿨링의 차이는 혹시 뭘까요? 이게 좀 사람마다 다 부여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홈스쿨링이랑 언스쿨링의 표현을 나누는 거는 이제 홈스쿨링은 좀 교육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한 학습들을 집으로 가져온다는 의미가 좀 더 크게 들린다면 네. 언스쿨은 조금 더 학업보다는 나 자신을 찾는 거 좀 더 나 자신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조금 더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더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이는 모습 자체는 일견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하은님이 그 학교를 나오게 된 취지 자체가 네. 언스쿨링의 취지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정말 학업적으로 뭔가를 더 한다기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더 모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언스쿨링 나 다시 스쿨에서 좀 나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그래서 언스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학업을 하다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막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그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좀 공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받으신 건데 네. 좀 뭔가 학교를 나오게 된 배경 자체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네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뭐 학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서 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초중이다 보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성적이 탑 클래스 막 이런 거는 또 아니었어가지고 그 정말 성적이나 막 그런 학업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런 수업이나 시험이나 계속 그런 거를 보다가 학교 수업을 또 잘 따라가다가 또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놀게 돼요. 계속 그 반복되는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끊임없이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학업이랑 진도에 비해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학생 개개인에 맞춘 그런 학생 자신에 대한 공부는 딱히 학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학업이나 시험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교육 시험 구조 속에서는 좀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를 잘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잘 가야 되는 이유는 또 그 이후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네. 그 학교의 목표 자체가 네. 더 상위 그 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지 이제 학생의 끼를 찾는다 이런 취지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에서 저는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좀 지쳤을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그렇죠.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 패턴 속에서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은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좀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네. 좀 소진되고 있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된 좀 구체적인 어떤 장면이나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확실히 좀 임팩트 있었던 그런 사건은 이제 학교에서는 적어도 중학교 때는 독후감을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했거든요. 독후감 그래서 그쵸. 줄거리 몇 줄, 뭐 느낀 점 몇 줄,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몇 줄, 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몇 줄 이렇게 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눠가지고 정해져 있는 틀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틀에 맞추기보다는 제가 좀 원하는 스타일로 좀 프리스타일로 좀 독후감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찾아가서 좀 내가 원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이것도 반영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학교의 그런 목적 자체는 성적을 잘 받고 생활기록부에 많은 것을 올려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건데 이제 생기부에 안 올라가면 굳이 그걸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학교 자체에선 내 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내가 원하는 글도 딱히 학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봐주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글들을 이제 못 쓰는 건가. 그리고 이제 써봤자 굳이 학업이나 이런 학교의 취지에는 이제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나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다. 학교 속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공교육에서는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자기 개발이나 성장을 위해서 좀 같이 연구해주기보다는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기부, 어떤 시험 성적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입시에 도움 안 돼. 막 이런 식의 그렇죠. 시선들이 네네. 많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답답해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하은님이 이런 계기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결심이 섰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말한 것처럼 저도 좀 그런 문제점이나 불만 같은 것들을 느꼈고 아마 다른 학생들도 좀 그런 불만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좀 용기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집안 분위기 자체에서도 엄마 아빠도 어느 순간 중학교에서 좀 빛을 잃어가는 저를 보시면서 굳이 좀 학교에
안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집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물론 약간 설득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겠지만 이제 부모님은 나를 의지를 약간 믿고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그게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요. 아니 방금 전에 학교 그 고민할 무렵에 빛을 잃어갔다고 하셔서 좀 어떻게 뭐 그때 어땠어요? 일상이 되게 우울하고 좀 그랬었나요? 막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냥 네. 무난하게 학교를 잘 다녔는데 네. 고민은 계속 하고 네, 있었군요. 계속 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그런 고민 때문에 막 정말 성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거나 막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그런 외부적인 문제는 없었고 그냥 좀 스스로 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은님이 자퇴를 결심하고 결국 언스쿨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은 시간을 이제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 다녔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 다녔을 때는 소속이라는 게 있고 사실 자기소개도 나는 누구누구 어디 중학교 다니는 누구야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네. 사실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누군가 너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부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이유는 저자강연회를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간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언스쿨링을 하는 청소년으로서 일상을 채워갔을 때 불안감은 얼만큼 있었으며 그 불안감을 채워나갔던 노하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좀 불안하셨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분명히 좀 내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 학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학교라는 그런 진도를 쫙쫙 맞춰서 나가고 있진 않으니까 좀 애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은 되게 은연중에 처음에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딱히 막 우울해진다거나 쟤네가 너무 부럽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느리더라도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계시니까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도를 해보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믿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교를 나왔을 때 좀 그러니까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서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하고 싶은 걸 찾고 싶다라는 계기에서 찾고 싶어서 나온 찾고 거죠. 싶다. 이제 학교에서는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애초에 찾을 기회가 좀 없었어가지고 이제 막상 고입을 이제 앞두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딱히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고교 미진학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퇴하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하셨나요? 아니면 좀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죠. 중간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했지만 중간에 어쨌든 활동을 1년 내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백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 자신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나한테 맞는 활동은 이런 거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인간이다를 찾으면서 좀 루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네.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제약이 없어지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생활 습관. 막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러면 엄청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서 쓰는데 이게 그냥 결심만으로는 안 되고 생활 습관 자체가 잘 배어 있어야 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좀 늦잠 많이 안 잤죠? 그쵸. 네. 계속 이거는 엄마랑 이제 가족 전체적 부모님이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좀 오픈런 문화가 있거든요. 어떤 문화요? 오픈런 문화가 오픈런 있고 문화? 그래서 그게 그런 뭐예요? 오픈런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할 때 항상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고 명절 때도
차가 이제 없는 시간대 완전 새벽에 출발하고 이랬거든요. 보통은 이제 애기들 키우면 좀 낮 시간에 막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이제 정말 꼬박꼬박 새벽 4시에 한 막 초딩들 네. 데리고 네. 이런 좀 아침 일찍 모든 것은 일찍 끝내고 하는 문화가 집에 좀 형성이 돼 있었어가지고 저희 학교를 안 다닌 이후에도 계속 꼬박꼬박 진짜 분명히 예외는 이제 또 있기는 하죠. 근데 주로 8시 전에는 무조건 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어쨌든 8시 전에 기상은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 나와서도 결국엔 그 8시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를 계속 하셨던 거고. 그게 제일 저한테는 그것만은 어기지 말자. 그게 제일 최소한의 내선이었어요. 솔직히 점심 먹으면 좀 졸리지 않나요? 졸리죠. 그때 어쩜 참으셨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눈도 붙이고 그래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자는 거는 이제 건강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오후에 한 20-30분 정도는 그냥 그쵸. 눈을 붙일 때도 네. 그래요. 맞아. 점심시간에 졸리고 자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일에는 그렇게 8시 전에 일어났다고 치는데 주말에는요? 주말에도 8시 전에 저희 집은 얄짤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언제나 똑같이 그거는 학교 다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은님은 이미 좀 이전부터 좀 몸에 밴 습관들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좀 배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스쿨러로서의 활동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었던 거고. 네. 그러면 혹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일단 제일 초창기에는 제가 좀 학교 밖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 대회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세 명이서 팀을 이뤘는데 이제 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출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 그런 학교를 나오게 된 뒤로의 고민들이 다 일치한다는 거를 이제 대화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강점으로 밀고 나가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어플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거의 9개월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프로토타입도 제작을 해보고 직접 막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활동을 했더니 이제 창업 대회에서는 2등상을 받게 됐고요. 어떤 상이요? 2등상? 네. 오. 2등상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글을 쓰고 싶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독후감 사건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글을 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100일백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장씩의 글을 매일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완주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연초에 그거를 완주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됐으니까 글 쓰는 게 이제 내 경험들을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해서 채 1년이 안 돼서 출간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글을 딱 작성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입니다. 네, 그러면 좀 심정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밖에 나와서 창업 대회에도 참여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었던 글쓰기 연습도 해보고 결국엔 책까지 발간하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이 엄청 즐거웠나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를 찾는 여정 난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 그렇게 막 춤추듯이 기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계속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씩 내 꿈을 발견해가 나가고 있고 나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좀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 확신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항상 막 뛸 듯이 기쁘지는 않고 약간 피곤한 날도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행복하다는 말씀 듣고 나서
정말 하은님을 섭외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약간의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라던가 차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경험을 하진 못했어도 왠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하은님이 좀 언스쿨러 생활하면서 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좀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대회나 공모전 출전할 때 주로 그 지원 대상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번 더 문의를 해봐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학교 재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막 그런 불이익을 막 당하진 않았고 누군가 저한테 뭐라고 한 그런 경험은 없는데 다행히도 좀 운이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런 공모전 같은 거, 공모전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되게 대상이 재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직접적으로 너넨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애매모호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스스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에 참여랑 신청을 해볼 생각 자체를 좀 안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꿈을 찾기 위해서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진짜 저거 관심 있어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게 웬걸 그냥 학교 다니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쵸.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언스쿨러로서 이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김하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 들었으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전혀 이제 언스쿨러나 이제 홈스쿨링 혹은 학교 밖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도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는 꿈드림이라는 센터인데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한 220곳인가 대충 그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있는 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그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센터별로 있고요. 그건 좀 센터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자신의 그런 관심사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급식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점심시간에 가면 식사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인근 식당에서 그런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교통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통비를요? 네. 그거 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대화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10만 원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공터와도 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공터와의 연은 어떻게 있는 건가요? 사실 작년에 우연히 그 나로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네. 이게 청소년한테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상한 프로그램인가? 되게 돈을 그냥 준다니까. 왜 준다고 하지? 그렇죠. 약간 돈의 출처가 되게 네. 궁금하긴 잘 했는데. 꿈들이면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건데 네. 이건 갑자기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되게 프로그램이 괜찮고 되게 자유가 엄청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정말 뭐 아이돌 덕질을 하던 내가 네네. 화장품을 만들어 보던 정말 제약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해보자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스스로 이제 서울에 있는 전시회가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전시회를 마음껏 다녀보자 해서 전시회에 다니는데도 비용을 썼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자칭 마인드맵 전문가인데 마인드맵을 한 장 정리 그 방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술을 되게 연마하고 있는데 네, 연마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공터에서 강연을 기획을 했었고 일회성으로 그래서 좀 10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마인드맵 강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또
그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또 그 공릉중이랑도 좀 연이 있으셔가지고 오. 네, 그 같은 해에 이제 가을 겨울에 그 공릉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네. 마인드맵을 가르쳐주게 됐습니다. 그때 되게 감회가 새롭겠다. 나는 네. 이제 학교 밖에 나와서 꿈을 찾고 있는데 다시 이제-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쵸. 감회가 새롭더라. 교실 속에서 이제 말똥말똥한 한 20개, 30개 정도의 어떤 많은 눈동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엄청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이야기의 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나를 찾기 위한 여정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나를 찾으셨나요? 저는 확실하게 저를 찾았다고 정말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Who are you? 김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네. 철학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진짜 물어볼게요. 할 톤 수- 살려가지고. 네. 그러면 언스쿨러 김하은 작가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철학하는 모험가이자 청소년 작가인 김하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꿈을 찾아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달려왔고 그 결과 저는 배우는 걸 배우는 거를 즐기는 사람, 가르치는 거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모험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도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앞으로 직업적으로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지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역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 누가 이렇게 면전에 대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와, 이거 정말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 보고 그동안의 어떤 시간과 고민들의 깊이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라디오 슬슬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 제가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어요.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꿈은 뭔지 계속 탐구하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질문도 했어요. 이렇게 꿈이 크다 보면은 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막 내가 여기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잘 성취하지 못한다면은 많이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 했었거든요. 네. 혹시 하은님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실패는 이제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즉 인간이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거절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넘어져도 이제 다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이거를 또 어떻게 또 기회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딛고 일어서면 이제 못 이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나를 찾는다라는 질문은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인 것 네. 같은데 언스쿨링을 통해서 그 질문을 정말 잘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나를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팁 이런 거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지 궁금했어요. 나의 꿈을 찾고 있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끊임없이 뭔가 나에 대한 불확신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느 순간 계속 나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혹여나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꼭 학교 밖으로 나와서만 좀 자신을 탐구할 수 있냐? 학교 안에서는 안 되냐? 이런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팁 이게 전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 하은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질문의 내용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 질문만 품고 있으면
나 자신을 참고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언젠간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학교 많이 답도 아니고 학교 밖 많이 답도 아니고 어쨌든 간 어떤 길을 가던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어떤 길을 가든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자기의 꿈을 계속 모색하고 좀 성공의 길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김하은 작가님, 키리쇼 특성상 음성 편지의 코너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10년 뒤에 김하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음성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나의 안녕.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너는 되게 창작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네가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진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넌 되게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10년 혹시 한국말이 좀 어려우시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이게 영어가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되게 10년 뒤에 저희 얘기하려니까 되게 막막하긴 한데 어쨌든 10년 뒤에도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을 거라고 잘 믿고 있고 나중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제 30년 뒤에도 너만의 길을 꾸준히 행복하게 걷기를 바래. 네, 오늘 라디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정말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은 작가님의 이야기는 지난 6월에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네가 되어줘 라는 제목으로 길벗 출판사죠. 네. 도서 출판 길벗에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주시고 김하은 작가님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라디오 출연하신 소감 짧게 듣고 싶어요. 라디오 출연은 되게 처음인데 처음이죠? 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이렇게 진솔하게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영광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키리쇼 지금까지 끝까지 듣고 계신 저희의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영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show. I am very grateful for all of the attention and I will see you all soon. 정말 죄송한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this channel. Thank you.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키리쇼 클로징 멘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키리쇼. 키리쇼.